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이제 기타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1, 2,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매크로 작업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프로시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이제 사용해야 된대요. 그때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우리가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아시안 게임 메달 집계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를 이제 수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이요. 차트의 제목에 지금처럼 금메달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제목에 글꼴을 이제 궁서체로 그리고 밑줄은 이제 실선으로 그때 글자 크기는 14포인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먼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글꼴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서체라는 거 그거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서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줄을 집어넣을 때는 지금 여기서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밑줄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실선이 들어가고요. 그때 이제 글자 크기는 우리 14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14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원래 이곳에 굵게는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원래 돼 있던 거는 우리가 해제를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 시킨 것만 그것만 우리가 따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전부 다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한국이요. 한국 그 데이터 요소에 첫째 조각의 그 각도를 50도로 그리고 쪼개진 요소를 30%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가 계열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모든 조각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중에서 한국 거요. 한국 거 거기에 대해서만 할 거니까 한국 거를 이제 한 번 더 클릭해 주면 이렇게 이제 한국 그 요소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이제 눌러주고 맨 밑에 보게 되면 데이터 요소 서식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요소 서식창 요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첫째 조각의 각 그리고 쪼개진 요소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죠. 해서 여기서 우리 첫째 조각 각을 50도 50으로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 그리고 쪼개진 그 요소요. 그 요소는 30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차트의 모양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요소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우리 데이터 계열에 데이터 레이블 그 값이 우리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의 그 값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모든 요소에 대해서 모든 조각에 대해서 싹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때 이 원형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레이블들은 전부 다 이제 바깥쪽에 전부 다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2번 문제 풀 때 한국 그 요소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었죠. 그때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을 이제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우리가 이 조각들 중에서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주면 모든 조각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우리가 이제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을 이제 이동해주고 차트 레이아웃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요. 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 요소 추가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집어넣겠다. 그때 우리가 이제 가운데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원형 차트에
이렇게 이제 가운데 표시가 되고 안쪽 끝에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 레이블이 들어가고 바깥쪽 끝에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깥쪽 끝에 이렇게 들어가죠. 해서 우리가 바깥쪽 끝에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바깥쪽 끝에 데이터 레이블 그 값들이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에 우리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이제 설정을 하고 그때 이제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요거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죠? 차트 영역 서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영역 서식창 요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우리는 이제 테두리 스타일을 이제 변경시킬 거니까 여기서 이제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둥근 모서리가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둥근 모서리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림자를 집어 넣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거 요 효과요. 요 효과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여러 가지 효과를 쭉쭉쭉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그림자요. 그림자 여기서 이제 클릭 한번 해주고 여기서 이제 미리 설정이요. 미리 설정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안쪽에서 가운데 요거 이제 안쪽 가운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차트용의 서식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차트에다가 B의 9번에서 C의 9번 그 영역에 인도네시아 그 데이터를 여기다 이제 추가시키래요. 지금 우리 거는 중국이다, 한국이다, 일본이다, 싱가포르다, 북한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개 나라의 그 데이터만 이곳에 이제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때 우리 데이터를 보러 위로 이제 올라갔더니 지금 인도네시아 그 데이터는 이제 차트에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다, 우리가 금메달 8개다 해서 이렇게 이제 2개의 데이터요. 우리가 B의 9번에서 C의 9번 그 영역을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주고 컨트롤 C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차트를 누르고 우리 컨트롤 V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차트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우리 인도네시아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를 이제 수정할 거 싹 다 이제 수정했으면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차트랑 문제 그림상에 있는 차트랑 싹 다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이런 이제 제목도 우리 비교해 주고요. 범례 우리가 따로 바꾼 적은 없지만 범례도 이제 확인해 주고 이 그림 영역도 이제 확인해 주고 이런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시킨 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이 차트의 테두리 요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림자 집어넣은 것도 싹 다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게 이제 똑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수정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서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봤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어요. 자, 요 데이터 가지고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라. 그 문제죠. 자, 그럼 이제 우리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봤더니 G7번에서 G21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G열에 보게 되면 실적 포인트가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그래서 이 실적 포인트가 들어있는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이라는 이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셀값, 이곳에 들어있는 그 셀 값들이 8,000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하래요. 빨간색으로 표시하긴 표시하는데 그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붙이고 숫자 앞에다가 요 기호, 요 특수 문자하고 뒤에 띄어쓰기 한 칸 돼 있죠. 요걸 이제 표시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2000 이하면 파란색으로 우리 천 단위 구분 기호 붙이고 그리고 숫자 앞에다가 특수 문자 요거 붙이고 이제 띄어쓰기까지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천 단위 구분 기호만 표시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셀 값이 8000 이상일 때 지금 9000하고 들어있죠. 8000 이상일 때는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 붙이고 사이뜨기 한 칸 해주고 원래 있던 값에다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붙인 다음에 얘네들을 싹 다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달라 그거죠. 그리고 2000 이하일 때 그러면 지금 0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0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파란색으로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 표시하고 띄어쓰기 한 칸 해주고요. 천 단위가 있으면 천 단위 구분기호 붙여서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나온 거고 그 외에는 그냥 천 단위 구분기호만 표시하라 그랬죠. 그 외가 이제 5000일 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 값이 5000이라면 천 단위 구분기호만 붙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숫자 앞에다가 이런 거 붙여라, 숫자 앞에다가 지금처럼 이런 거 이제 붙여라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띄어쓰기가 지금처럼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이런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도형에 보게 되면 이제 사각형이라고 있고 사각형에 보게 되면 직사각형이 있대요. 이 직사각형을 F의 2번부터 F3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F2번에서 F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 위에 줄, 요 위에 보고 얘기하는 거죠. F23번이 지금 여기요. F23번이 지금 이 영역에다가 직사각형, 얘를 이제 생성한 다음에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도형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서식 적용이라는 이 매크로가 이제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도형이 됐든 아니면 우리 단추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생성하는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거 먼저 생성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도형을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도형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사각형 중에 우리 직사각형 요거 이제 첫 번째 아이콘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F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F3번 이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쭉 드래그 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형을 만들게 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죠. 우리가 단추를 이제 만들었을 때만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는 거고요. 도형을 만들었을 땐 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크로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매크로 이름 써줘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 매크로 이름이 서식 적용이라는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서식 적용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서식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기록 단추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화문서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는 순간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아래쪽을 봤을 때 우리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기록 중지가 뜨죠. 그러면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G의 7번 셀이요. G의 7번 셀을 찍어주고 G의 7번부터 시작해서 G의 21번까지 싹 다 이 영역을 전부 다 이제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형식 쓰는 칸, G 표준하고 써져 있죠. 요거 이제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서식 코드를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나온 그 조건이 셀 값이 이제 8000 이상일 때 빨강색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붙이고 숫자 앞에다가 우리가 요 특수 문자 요거를 이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 그거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색깔도 나오고 우리 조건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색깔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빨강이라고 이렇게 이제 색깔 이름 써주고 그리고 다시 또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 이제 8000 이상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8000 하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다 썼으면 대괄호 닫아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을 설정해 주면 되는데 숫자 앞에다가 우리가 특수문자 요거부터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특수문자 집어넣을 거니까 미음하고 한자 키어, 미음하고 한자를 누른 다음에 맨 밑에 우리 보기 변경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맞은 특수문자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요거 땅 찍어서 집어넣고 그리고 띄어쓰기까지 한 칸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 앞에다가 요걸 먼저 표시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붙이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 값이 0일 때 우리가 0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붙일 때 샷, 샵샵 제로 그거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샷, 샵샵 제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지금 요만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 이제 전부 다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00 이하일 때 요거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은 2000 이하다 이렇게 이제 조건 걸어주고 2000 이하일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하래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 갖다 붙이고요. 그리고 숫자 앞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요거 이제 표시하래요. 특수문자 표시해주고 또 띄어쓰기가 한 칸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서식 코드 작성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앞에다가 쓴 거 요만큼 쓴 거 맨 뒤로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이제 파랑이라고 이렇게 이제 색깔 이름 써주고 그 다음에 또다시 대괄호 열어서 작거나 같다 2000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작거나 같다 2000이라고 이렇게 쓰고 이제 대괄호 닫아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특수문자 먼저 표시해야 되겠죠. 해서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눌러주고 우리가 보기 변경 요거 이제 단추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준 다음에 우리가 알맞은 특수문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띄어쓰기 한 칸 해주고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일 건데 실제 값이 0일 때도 0으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샷, 샵샵 제로 요거 이제 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외일 때는 조건도 없고 색깔도 없죠. 그냥 천 단위 구분기호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샷, 샵샵 제로 요것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서식 코드 다 작성했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값들이 이렇게 이제 셀 서식이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해 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할 때는 아래쪽에서 이 기록 중지 아이콘을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크로 기록 중지까지 하면 끝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도형에 텍스트를 이제 입력해야죠. 그때 이제 텍스트는 서식 적용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텍스트 편집 이쪽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서식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글씨 다 썼으면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G의 7번에서 G의 21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우리 실적 포인트가 들어있는 이 영역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다가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데 그때 이제 일반으로 적용하는 그 서식 해제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도형의 사각형에 보게 되면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을 우리 G의 2번부터 G의 3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G의 2, 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직사각형을 생성한 다음에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도형을 이제 도형을 클릭하면 서식 해제라는 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형부터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 도형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이 도형에 이제 들어간 다음에 사각형 중에 직사각형이요.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G의 2번부터 G의 3번 그 영역에다가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도형을 쭉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우스를 손을 땅 하고 띄면 도형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이제 매크로 지정에 들어가 주면 되겠네요. 해서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우리 서식 해제라는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서식 해제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다 썼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나 안 맞나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이요. 여기서 이제 확인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아래쪽에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G의 7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G의 21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 대화 상대로 들어간 다음에 표시 형식을 우리가 일반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싹 다 서식이 해제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비어있는 셀을 또 아무것이나 한번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 꺼야 되겠죠. 해서 아래쪽에서 우리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끝이요. 그러면 이 도형에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그리고 비어있는 셀을 또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 지금 이 두 개 도형을 봤을 때 높이가 살짝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살짝 이제 우리 크기를 이렇게 이제 조절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형의 높이하고 너비가 똑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 다 만들었으니까 확인해야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셀 포인트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적용 요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우리 서식 해제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서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끝났죠. 그때 이제 제가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그때 쓴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8000 이상일 때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숫자 앞에다가 요 특수 문자랑 띄어쓰기 요거 이제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천 단위마다 쉼표를 붙여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 이하일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달라 그때 특수 문자하고 띄어쓰기 한 칸 해주고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여서 이렇게 이제 값을 표시해 달라 그렇게 써준 거고 그 외에는 천 단위 구분기호만 붙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이제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보니까 회원 명부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요. 그리고 회원 관리라는 이 단추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문제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에 보니까 회원관리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회원관리 폼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는 회원관리를 아무리 클릭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개발도구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선택을 하고 우리가 회원 관리라는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 단추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면서 우리 회원 관리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대요.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코드를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죠. 그때 이제 우리 폼 이름이 회원 관리라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회원 관리점 우리 쇼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원 관리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 폼이 나타나는지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요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요 엑셀 아이콘을 우리가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해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설정한 거 요거 이제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 관리라는 요 단추를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지금처럼 회원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되면, 폼이 이렇게 실행이 됐을 때 F의 4번부터 G의 8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F의 4번부터 우리 G의 8번,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요 영역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이 값들이 목록 상자 LST 우리 신상 목록이라는 이 목록, 이 LST 목록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곳에 이제 목록으로 이제 추가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리고 정의연이다, 준혜연이다 이 내용이 콤보 상자의 이제 목록에 추가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등급이라고 돼 있고 여기 이제 콤보 상자가 하나 있죠. 이 콤보 상자에 정혜연, 준혜연 이걸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이 값들이 이제 목록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일단 비주얼 베이직 되도록 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이 비주얼 베이직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얘가 이제 폼이 실행이 됐을 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좌측 상단에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우리 폼이다, 회원관리다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회원관리라는 거 요 폼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짠짠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 이 폼이 실행이 될 때 그렇게 이제 할 거니까 폼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저 폼 클릭하고 이렇게 뜨는데 우리는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게 아니라 폼이 실행이 됐을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폼이 이니셜라이즈 우리 초기화가 됐을 때,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코드를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리스트 상자 그 이름이 LST 신상 목록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떠 있죠. 제목이 써 있으니까 우리가 요걸 보고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LST 신상 목록이라는 우리 리스트 상자가 있다. 이 리스트 상자에 우리 로우 소스요. 그래서 우리 로우 소스는 어떤 걸로 해라? 우리 F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8번 셀까지 그 영역의 데이터 값으로 이제 써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등급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대요. 자, 콤보 상자 요거 찍어서 우리 속성창에 보니까 그때 컨트롤의 이름이 등급이다. 이렇게만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급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어요. 등급이라는 그 콤보 상자에 add 아이템이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정회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준회원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회원이다, 준회원이다 이 내용이 우리 콤보 상자의 이제 목록에 추가가 되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 여기서는 뭐 add 아이템을 써라 뭐를 써라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dd 아이템을 이용했지만 이거는 이제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작성을 할 때 등급이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리스트라고 써주고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레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정회원 그리고 준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든 이렇게 작성하든 둘 다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로우 소스로 해서 우리가 F4번부터 G의 8번이다 그러면 열이 두 개죠. 열이 두 개일 때 우리가 컬럼 카운트를 이제 설정할 때가 있고 컬럼 카운트를 설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리스트 상자를 찍었을 때 그때 우리 속성창에 보면 LST 신상 목록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이 뜨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컬럼 카운트는 2다 라고 해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죠. 이미 설정이 돼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써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컬럼 카운트가 1로 설정돼 있다면 우리가 이제 따로 컬럼 카운트 그 속성을 지정하는 그 코드를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 콤보 상자가 됐든 우리 리스트 상자가 됐든 그런 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름을 확인하면서 컬럼 카운트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해서 2로 돼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한 줄만 쓰면 되지만 만약에 1로 설정돼 있다면 우리가 이제 컬럼 카운트 그 속성을 이용해서 여러 개 수를 두 개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서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스트 어레이 하고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지울게요. 지워놓고 이제 엑셀로 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간 다음에 우리가 회원관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곳에 들어있던 이 내용이 우리 리스트 상자에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고요. 그리고 등급이요. 등급을 찍어보니까 정연이다, 준연이다 이렇게 목록으로 나타났죠.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회원관리라는 그 폼에 그랬습니다. 자, 일단 회원관리라는 이 폼부터 띄우자고요. 이렇게 이제 폼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입력 단추가 있대요. 우리 입력 단추가 요 앞에 있죠. 요 입력 단추를 뭐를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를 시트의 표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이제 추가를 시키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리스트 상자에서 뭔가를 선택을 해주고 전화번호다 등급이다 해서 싹 다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회원 명부 이 표에 마지막 행이 지금 7행의 데이터가 쭉쭉쭉 입력돼 있죠. 이 다음 행에 이곳에 이제 나타나게 이곳에 데이터가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리스트하고 리스트 인덱스 얘네들을 사용해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곳으로 이제 옮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리스트 상자에서 뭔가를 선택했을 때 이 리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들을 우리가 이곳으로 이제 옮겨라 그 얘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리스트 인덱스 그걸 이제 사용할 건데 리스트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 첫 번째 데이터가 이제 0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가 이제 1행, 그 다음에 이제 2행, 그 다음에 이제 3행, 그 다음에 이제 4행이 되겠죠. 그리고 열 번호를 봐도 회원명은 전부 다 이제 0열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주소는 이제 1열에 들어있는 그 값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 마지막 사람을 내가 만약에 선택을 했다. 그랬을 때는 4행 0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 다음에 4행 1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리스트 상자에서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행 번호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우리 회원명이다 주소다 이거는 무조건 이 리스트 상자에 0열에 1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열 번호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지만 행 번호는 이제 어떤 사람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행 번호가 계속해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조 행을 따로 이제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조행, 0열의 값을 이제 이곳에다가 넣어달라. 그리고 참조행, 1열의 값을 이곳에 넣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화번호를 우리가 이곳에다가 뭔가를 이제 입력을 했을 때 그 내용은 이제 C열에 이제 들어가게 그리고 등급을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이제 D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때 A, B, C, D 여기서부터 1열, 2열, 3열, 4열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폼에 있던 데이터가 우리 엑셀로 이제 데이터가 옮겨갈 거니까 입력행을 우리가 설정을 할 때 입력행을 이제 만들어 줄 때는 우리가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를 읽어 보니까 목록 상자에서 신상 목록을 이제 선택했을 때만 폼에 데이터를 이제 워크시트에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리스트 상자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안 했어요. 선택을 안 했을 때는 입력이 안 되게 해라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뭔가 목록 상자에서 뭔가를 선택했을 때만 이제 우리 데이터가 입력 다 된 거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워크시트로 데이터가 쭉쭉쭉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목록 상자에서 만약에 신상 목록을 이제 선택하지 않았다면 신상 목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표시한 다음에 목록 상자의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되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상 목록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뜨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울 때는 지금처럼 메시지 박스의 제목은 따로 없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버튼도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로 버튼의 종류도 입력하지 않아도 되죠. 해서 메시지 박스를 띄울 때 우리가 요 내용만 메시지의 내용만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목록 상자의 첫 번째 항목이 이제 선택되게 하라 그랬는데 그때 우리 이 리스트 인덱스를 이용해서 0번 리스트 인덱스가 0번인 그 값을 선택해라. 그러면 그때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요게 이제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요 폼은 이제 닫아버리고요. 우리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기서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언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폼에서 입력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요 입력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되게 할 거니까, 입력 단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입력이라는 그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코드를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문제 시킨 게 목록 상자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했을 때만 폼의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입력해라.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먼저 뜨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메시지 박스 띄우고 나서 그 목록 상자의 첫 번째 항목이 이제 선택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먼저 구해주는 게 아니라 이 목록 상자에서 뭔가를 선택했냐 아니냐 그걸 이제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if 열어주고 만약에 우리 리스트 상자요. 리스트 상자 이름이 lst 우리 신상 목록이죠. 신상 목록이라는 그 리스트 상자가 있다. 그 리스트 상자의 밸류 값이요. 그 값이 비었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비어 있는지 물어볼 때 우리가 이거를 is null로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is null이라고 해서 이 목록 상자를 싹 다 이제 is null로 묶어주면 이 목록 상자가 비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비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우리가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워야 되겠죠. 해서 메시지 박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제 우리 메시지 상자에 나타낼 게 신상 목록이요. 우리 신상 목록을 한 칸 띄고 선택하지 한 칸 띄고 않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써주고 마침표까지 이렇게 이제 찍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메시지 박스 띄워라 이렇게요.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짜잔하고 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시지 박스를 먼저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록 상자에서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되게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 상자 이름이요. 리스트 우리 신상 목록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리스트 인덱스요. 리스트 인덱스를 얼마로 설정해라? 0으로 설정해라. 우리 리스트 인덱스를 0으로 설정하게 되면 리스트 상자 목록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가 이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리스트 상자가 비어있는지 그거 이제 물어본 거고, 만약에 비어있지 않다면 이제 else로 찾아오겠죠. else로 찾아왔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이제 엑셀로 입력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입력행 좀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만들 때는 우리가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로우 행 번호를 이제 구해달라. 그거 더하기 그 다음에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current region하고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해서 current region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점 찍어주고 로우즈 카운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싹 다 이제 우리 엑셀로 이제 셀에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엑셀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 폼에서 이제 뭔가 여기서 이제 제가 요 사람 거를 만약에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때 맨 처음에 우리 입력행 컴마 1열에는 우리 회원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입력행 컴마 2열에는 주소가 들어가야 되고, 입력행 컴마 3열에는 전화번호가, 그리고 입력행 컴마 4열에는 우리 등급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폼으로 봤을 때 입력행 컴마 1열에는 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면 되고, 입력행 컴마 2열에 주소가 들어가면 되고, 입력행 컴마 3열에 전화번호, 입력행 컴마 4열에 등급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제 요거 폼 꺼버리고요. 우리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그럼 이제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리스트 상자에서 이제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리스트 상자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선택하려면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참조행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우리 참조행이라는 거 구하자고요. 참조행은 우리 리스트 상자요. 우리 신상 목록이라는 그 리스트 상자가 있다. 그 리스트 상자에 리스트 인덱스 값을 우리 참조행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리스트 인덱스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리스트 상자에서 우리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했다면 그때 참조행은 이제 0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두 번째 데이터를 선택했다. 그랬을 때는 참조행은 이제 1이 될 거고요. 만약에 세 번째 데이터를 선택했다. 그럼 참조행은 이제 2가 되고 그렇게 이제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조행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셀에다가 이제 입력할 거니까 우리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때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리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거요. 리스트, 우리 신상 목록이라는 그 우리 리스트 상자가 있다. 그 리스트 상자에 리스트들 중에서 참조행, 컴마 0열의 값을 넣어달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 참조행, 컴마 0열의 값,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입력행, 컴마 1열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그 밑에다가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는 참조행, 컴마 1열의 값을 넣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이제 붙여넣기 하고 그 밑에도 이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입력행, 컴마 우리 3열에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어떤 값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 전화번호하고 등급 집어넣으면 되겠죠. 전화번호는 요 컨트롤을 찍어 보니까 이름이 이제 전화번호 그냥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등급을 찍어 보니까 그냥 이름이 등급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전화번호, 전화번호라고 써주고요. 전화번호라는 그 컨트롤의 밸류 값을 이제 우리 입력행, 컴마 3열에 넣어달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는 우리 등급이요. 등급이라는 그 컨트롤의 밸류 값을 이제 우리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 다 썼으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엑셀로 싹 다 이제 옮겨가겠죠. 옮겨가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end if하고 if를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쓴 식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쭉쭉쭉 작성했어요. 우리가 이제 입력이라는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일단 그 목록 상자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했냐 아니냐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리스트 상자의 값이 비어있냐 그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비어있다면 사용자가 이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그리고 리스트 상자 그 목록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해라 그렇게 우리가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리스트 상자에서 사용자가 뭔가 선택을 했다면 이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짓으로 가겠죠. 해서 else 이쪽으로 찾아와서 우리가 참조행을 구해주고 입력행을 구한 다음에 우리 각각의 엑셀에 입력행, 컴마 1열, 2열, 3열, 4열에 이 값들을 각각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고 end if하고 if문 닫아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코드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확인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갈 때 이 엑셀 아이콘 클릭해주면 되겠죠. 엑셀 아이콘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고요. 여기서 이제 회원관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목록 상자에서 아무것도 선택 일단은 안 할게요. 선택하지 말고 입력 단추 한번 눌러보자고요. 입력 단추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신상 목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떴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목록 상자에서 첫 번째 사람의 이 데이터가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이 사람의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됐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95번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이 사람 이제 선택해주고 전화번호는 111-222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놓고 등급은 이제 정의원이다.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나서 이제 입력이요. 입력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내가 여기서 선택한 그 이름이 A열에 이렇게 들어갔고 주소가 이제 B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 전화번호 내가 입력한 게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됐고 등급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엑셀에 우리 입력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종료라는 단추가 있대요. 우리가 이 폼 회원관리라는 이 폼이요. 이 폼에서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종료라는 이 단추가 있죠. 이 종료라는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를 하래요. 메시지 박스를 표시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폼을 종료하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 박스를 봤을 때 그때 이제 제목은 회원관리를 종료합니다. 점 이렇게 이제 점까지 찍혀 있어요. 제목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때 이제 메시지 박스의 내용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하고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현재 날짜와 시간 둘 다 이제 표시하려면 우리가 now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단추가 요거 이제 확인 단추 요거 이제 하나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VB OK only 그걸 이제 쓰거나 아니면 단추는 이제 생략하고 써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요 폼은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니까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해주고 지금 우리가 이 폼에서 이 종료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이제 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죠. 해서 이 종료 단추 위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동료를 이제 클릭했을 때라고 이렇게 이제 뜨죠. 자, 그럼 요거 창 크기 좀 조절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종료라는 단추요. 종료라는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메시지 박스 띄울 때 MSG 박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뒤에다가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내용은 현재 날짜와 시간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now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버튼의 종류를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확인 버튼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생략을 하고 써도 되고 아니면 VB OK only 하고 요걸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타이틀 요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회원 관리를 한 칸 띄고 종료합니다. 점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싹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메시지 박스 떴고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다음에 폼을 종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폼을 종료할 때 unload me 하고 요것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드 다 작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해서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회원관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료 단추 요거 이제 눌러보면 되겠죠. 해서 종료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어요. 회원관리를 종료합니다. 점까지 이렇게 똑같이 이제 제목 표시가 됐고 확인 단추 요거 이제 하나만 나타난 거 맞죠? 그리고 현재 날짜와 시간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이 폼이 이제 종료가 될 거예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폼이 싹 종료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도 문제 풀어놓고 이제 확인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 우리 차트 수정하는 문제, 매크로 문제, 프로시저 문제 이렇게 이제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뭐 풀어봤을 때 크게 뭐 딱히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올지 어떤 유형이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